자, 26년 6월 평가원입니다. 공통 4점을 해설하기 전에 우선 좀 뭔가 변형을 좀 가했네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최근 1, 2년 사이에 계속 출제되는 유형들을 뭐랄까요, 수험생에게 좀 혼란을 주기 위한 목적인 건지 아니면 유형 자체가 바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독특한 것이 일단 삼각함수가 8번입니다. 사인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이게 좀 3점짜리로서 좀 비교적 쉽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11번에 나오던 참거짓 문제가 13번으로 이동을 해서 속도 위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래프 문제로 질문을 좀 바꿨습니다. 뭐 이것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느껴지지는 않긴 하죠. 그리고 이제 20번에 빈칸 추론이 있는데, 이 빈칸 추론의 이 보통 소재가 말이죠, 수열이 보통 일반적이죠. 보통은 수열이고 좀 드물긴 하지만 삼각함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두 가지가 아니고요, 원래 22번에 즐겨 나오던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가 20번에 빈칸 추론으로 출제가 되고, 그럼 20번은 뭐니? 그럼 20번이 나열형 추론은 맞는데 이게 나열을 해서 추론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요. 노가다로는 거의 힘들고 뭔가 좀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어쨌든 추론형 수열입니다. 이 추론형 수열의 고난도 형태가 24년 이후로는 좀 사라진 유형이거든요. 사실은 그 이후로는 약간 좀 비교적 좀 쉽게, 작년 25년도에 나왔던 시험들을 보면 전부 다 좀 쉽게 좀 출제가 되는 식으로 했고, 22번에는 오히려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거의 자리 잡았었죠. 작년에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원래 교육청에서 본 3월, 5월도 전부 다 22번은 다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였는데, 6월 평가원에서 이 부분을 이걸로, 자, 이게 과연 원래 이 추론형 나열 문제로 해기인지,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가 결국은 수능에서 출제될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에 약간 소재가 빈약해서 옛날 걸 끄집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면서, 아무튼 뭐 좀 독특한 좀 표현이 있긴 합니다. 21번과 22번이 조금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그럭저럭 뭐 무난한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점짜리 9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11번에 참거짓으로 많이 나오던 녀석이었는데 9번으로 이동을 했네요. 자, PQ의 속도가 각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얘네 둘이가 t = k에서 위치가 같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위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x1의 위치는 3분의 1 t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상수항은 0입니다. 그 다음에 q점의 위치는 얘를 적분한 거니까 2분의 1 t 제곱이고, 역시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상수항은 0이죠. 얘네 둘이가 같아진다는 것은 이 두 개의 값이 같다. 그럼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이 0이 되는 점이다. 3분의 1 t 제곱을 끄집어내면 t 빼기 3이 되면서, 자, 이게 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t가 0 또는 3이지만 출발한 후라고 했기 때문에 0은 안 들어갑니다. 3이 되겠습니다. 3이. 그래서 3일 때 위치가 같아진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는 로그의 연산법칙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로그가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밑이 달라요. 그 밑이 다르면 밑통일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그는 밑통일을 할 때 가급적이면 큰 쪽으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녀석도 밑을 9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b제곱이 되겠고, 이 좌변은 로그 9의 ab제곱이 됩니다. 그 값이 2니까 a 곱하기 b의 제곱은 9의 제곱, 즉 3의 4제곱이 되겠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죠. 자,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밑이 다르기 때문에 밑통일을 해야 돼요. 이걸 9로 바꾸고 a제곱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8을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a제곱이 b의 8제곱과 같다. 그럼 a가 b 4제곱과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a, b는 둘 다 양수니까. 자,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이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서 a 나누기 b의 값을 구하시니까 뭐 구하면 되겠죠, 그죠? 이 식에다 이 식을 그냥 나누기를 하면 이놈에다 이놈을, 아니지, 그냥 나누기가 아니죠. a 자리에다 b 4제곱 집어넣어 버리면요, b 6제곱이 3의 4제곱이 되니까 b는 3의 3분의 2제곱이 되네요. 자, 이것이 b의 값이고, 거기에다 4제곱한 게 a니까 a는 그럼 요거 4제곱에서 3의 3분의 8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을 서로 나누시오. 나누면 3의 3분의 8제곱에다가 3분의 2제곱을 지수 부분을 빼면 되니까 3의 제곱, 9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fx는 1차 함수라고 되어 있죠. 1차 함수니까 1차항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돼요. 상수함수는 아니다 이 얘기죠. 자, 이 극한식이 있는데 이 극한식이 a가 0일 때는 존재하고 a가 3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a 자리에 0 집어넣으면은 분모에 지금 0이 되는 인수가 있잖아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분자도 당연히 0이 된다. 즉 f2가 0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1차 함수니까 x축이랑 2,0에서 지나는구나. 이 점을 통과하는구나. 기울기가 양이면 이렇게 지나갈 거고 기울기가 0이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죠? 자, 그런 그래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3이면이라고 했으니까 a가 3에 넣어봅니다. 자, 3 집어넣으면은 분자 부분은 F5가 될 거고요. 근데 지금 아까 F2가 0이기 때문에 F5는 절대 0이 아니죠. 근데 분모가 이제 이 녀석은 0이 아닙니다만 이게 0이 되어줘야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F3이 3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직선이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2,0을 지나고 3,3을 지난다 이 얘기죠. 그럼 뭐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긴 한데요. 질문의 내용이 지금 F4니까 오른쪽으로 1만큼 더 이동한 유점의 함수값이 얼마냐? 그러면 이게 0이고요. 3이니까 이게 6이겠죠. 그죠? 4,6을 통과할 테니까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술입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만약에 양수면 모든 항이 양일 거고 첫째 항이 음수면 모든 항이 음수일 텐데 지금은 A1과 A6의 곱이라서 이건 무조건 양의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아무튼 뭐 주어진 식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 잘 모르면 다 첫째 항하고 그 다음에 공비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좌변은 2 곱하기 A 곱하기 A 더하기 AR 제곱이고요. 5 곱하기 AR에다가 A 더하기 AR이고 이게 20이다. 자, 이 식에서 지금 A를 끄집어내면 1 플러스 R 제곱이 나오고 여기서 또 A를 끄집어내면 5A 제곱의 R에 1 플러스 R이 나오고요. 이거랑 20이랑 똑같다. 문자가 AR 두 개인데 등호가 두 개니까 식도 두 개죠. 연립을 하면 나오겠네요. 자, 우선 첫 번째 식 얘부터 먼저 연립해 보겠습니다. A제곱 약분치고요. 남는 식을 전개하면 2 플러스 2R 제곱이 이거 전개하면 5R 플러스 5R 제곱이 되는군요. 그럼 5R 제곱에 더하기 3R 마이너스 2가 0이다. 아니지. 3R 제곱이죠. 쏘리. 3R 제곱에 더하기 5R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러면 3R과 R 2,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R의 값은 양수니까 3분의 1이군요. 그죠? 자, R이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쪽에다 넣으면 5 곱하기 A 제곱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4가 20이다. 5, 4, 20 약분 쳐버리면 A 제곱이 9군요. 그럼 A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인데 뭐 어느 경우든 간에 어차피 이 값은 똑같습니다. 자, A1 곱하기 A6이면 첫째 항 A에다가 AR 5제곱을 곱한 거고 그럼 A제곱에 R 5제곱 아까 A제곱은 9였고요. R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5제곱이면 이거죠. 약분 치면 27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자, 보기 중에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 참고지수로 13번인데 함수의 그래프 얘기가 나온 거고요. 자, 다함수 fx하고 gx가 있는데 항상 fx가 gx보다 크다. 그리고 f1과 g1은 차가 1이다. 그리고 fx하고 gx하고 0하고 t로 둘러싸인, 근데 t가 양수입니다. t 0보다 오른쪽이다 이 얘기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인데요. 자, 이거는 fx가 어떻게 생긴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gx도 어떻게 생긴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항상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게 분명하니까 0부터 t까지, t가 양수니까 0보다 오른쪽이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하면은 st는 0에서부터 t까지 fx에다가 gx를 빼서 그냥 적분한 이 식이 되는 거죠. 이겁니다, 그냥. 자, 이런 관계인데 얘가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고 현재 뭐 S0는 당연히 0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한 것이 이 녀석이라는 얘기죠. 즉 S'T가 좌변 미분한 거고 그럼 우변을 미분한 녀석이 FT-GT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식이다 이거지. 근데 아까 보니까 이게 있거든. F1-G1의 값이 1이야.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을 하면은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A가 얼마냐면 A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2가 되는데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틀렸고요. 자, 두 번째 이제 fx에다가 gx를 뺀 함수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것은 꼭지점의 좌표가 1,1인 2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는 생긴 것이 가로축을 x축을 잡으면 1,1에서 꼭지점을 갖는 최고차의 수가 1인 2차 함수, 이게 fx 빼기 gx가 되고요. 아까 이 그림에 따르면 0부터 x까지 t까지 둘러싸인 넓이, 요 넓이가 st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인데 두 번째 니은은 이제 S3이 6이냐라고 했으니까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얼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S'X니까요. SX는 뭐 ST라고 해도 좋고 이걸 적분하면 되죠. 3분의 1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고 아까 s0가 0이었기 때문에 상수항은 없습니다. 이놈이 sx가 돼요. 그럼 니은의 질문에 해당되는 s3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니까 3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6이 되어서 이거 두 개 없어지고 6이 나오게 되죠. 니은은 참입니다. 자, 뭐 그런 기억이 거짓이니까 디귿도 아마 참이겠죠, 그죠? 자, 디귿은 fx, gx하고 마이너스 2부터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방금 이 그림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fx에다 gx 뺀 겁니다. 그러면 디귿에 해당되는 질문은 fx, gx하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둘러싸인 넓이니까 이 대칭축이 1이잖아요. 요거보다 오른쪽에 1만큼 이동한 점이 2고 왼쪽에 1만큼 이동한 점은 0일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만큼 더 이동한 점 해서 이 부분 넓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 디귿에서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게 대칭축이 지금 1이기 때문에 적분을 해서 계산해도 괜찮고요. 1부터 마이너스 2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a, 1부터 b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b라고 하면은 지금 이 값은 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같은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건데 말이지. 여전히 1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게 fx 빼기 gx요. 현재 지금 S4하고 똑같냐라고 물어봤는데 S4의 의미가 0부터 4까지 F에다 G를 빼서 적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0이고 4가 이제 오른쪽입니다. 자, 이런 그림인데 이 1부터 4까지 둘러싸인 넓이나 아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둘러싸인 넓이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1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 다음 1부터 2까지 둘러싸인 넓이하고 0부터 1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값도 역시 A 더하기 B가 될 거라 이거지. 그래서 이 두 개가 값이 같을 겁니다. 실제로 아까 SX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수치를 대입해도 되지만 그래프적인 면에서 보면은 1에 대한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한다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인데요. 이거 생각보다 이걸 좀 많이 틀렸더군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 A는 양수고 B는 자연수입니다. 근데 이 방정식이 0이에요 란 말의 의미는 코사인 B 파이 X라고 한 녀석이 2분의 1이거나 또는 이게 0 되려면은 마이너스 2a분의 a 더하기란 얘기죠. 근데 지금 a가 지금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분명히 음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코사인 함수가 y 꼴 2분의 1 직선과 만나는 교점 혹은 y 꼴 2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될 텐데 그게 15개다. 자,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정의역이 지금 0부터 2까지예요. 근데 b파이가 있으니까 주기가 얼마냐 하면 주기가 b분의 2입니다. 그래서 0,1에서 출발해서 한 주기가 b분의 2예요. 또 한 주기가 되면 b분의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정의역이 어디까지 하면 0부터 2까지단 말이야. 그럼 이 오른쪽에 이제 2가 있으면은 그 앞에 이렇게 그려져서 2로 끝날 텐데 2가 뭐하고 똑같냐면 b분의 2b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주기가 몇 번 반복됩니까? 하면 총 b번 반복됩니다.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무조건 딱 떨어지게 돼 있는 거야, 항상. 자연수가 만약 2다 그러면 2번 반복되고, 자연수가 3이다 그러면 3번 반복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y꼴 2분의 1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확실하죠. y꼴 2분의 1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한 주기랑 2번 만나고 또 한 주기랑 2번 만나고 또 2번 만나고 이렇게 2번 만나니까 총 b번 반복되기 때문에 y꼴 2분의 1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2b개가 됩니다. 2b개. 자, 그런데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2b는 무조건 짝수예요. 그렇죠? 근데 말이죠. 지금 남아있는 실근은 요 녀석하고 만나는 교점인데 이게 음수인 건 확실합니다만 만약에 이 자식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버리면 실근의 개수는 2b개가 되는데 그게 15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실근의 개수가 홀수개란 말이야. 홀수개. 여기서 힌트가 있는 거지.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다 이래버리면 이것도 2b개가 되거든. 그러면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총 4b개가 나오니까 그러면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홀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결국 여기 극소값이 마이너스 1하고 딱 겹치는 숫자가 여기 겹치는 숫자가 이거랑 같아야 된다. 즉,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총 주기의 개수하고 똑같으니까 b개가 나오게 되고 총 실근의 개수는 3b개가 되는데 그게 15이기 때문에 b는 5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a분의 a 더하기 2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a는 또 2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a하고 b의 합은 결국 7이라는 답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실근의 개수가 이렇게 짝수가 아니라 홀수개가 나왔을 때 실제 개수도 중요하지만 이게 홀수냐 짝수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연수가 앞에 꼽혀져 있으면 이 반복되는 횟수도 반드시
자연수번 반복이 된다는 사실,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 15번입니다. 이 상수항이 0이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것은 일단 원점을 통과하는 그래프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등식이 같지 않은 P의 범위가 0부터 3 사이다. 모든 실수 P가. 자, 그러면 말이죠. 이거를 같지 않다가 이거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요 두 개가 같아지는 P의 값의 범위는 0 이하이거나 3 이상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해석하기가 좀 낫지 않나 싶네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값이 같다는 것은 절대값 쳐서 적분한 거랑 정적분한 다음에 절대값 친 거랑 값이 같다라는 것은 fx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밑에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p가 0 이하이거나 p가 3 이상이면은 폭이 지금 3이란 말이야. 폭이 3. 그래서 이게 x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 p에서부터 p 더하기 3까지 범위에서 이제 fx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러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만족하는 게 p가 0 이하면 다 돼야 되고 3 이상이면 다 돼야 되니까 0하고 3이 기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0의 값하고 3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가 이제 p고 여기가 p 더하기 3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범위에서 지금 부호가 항상 같아야 돼. 근데 아까 분명히 f0은 0이단 말이야. 이 점 지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통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fx가. 네,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가 원점에서 이렇게 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의 값이 3부터 여기가 p고 이쪽이 이제 p 더하기 3이면은 이쪽도 항상 이제 부호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제 p가 3보다 작은 0과 3 사이에 p가 들어가서 여기 p 더하기 3이면은 이 사이일 때는 부호가 서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fx의 그래프는 0에서 접하고 3을 통과하는, 자, 이렇게 생긴 뭐 제곱차항 계수가 양수면 이런 식으로 생겨본 그래프면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밑에 이 조건 때문에. 자, 두 번째 거는 0부터 3 사이이긴 한데 fx에다가 pq를 더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함수에다 절대값 친 거, 적분한 다음에 절대값 친 것이 같지 않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q가 0보다 작거나 같고 q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가 이제 fx면 q가 0일 때는 이 그림이고, q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를 밑으로 이제 q만큼 내려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게 fx 더하기 q가 된다고. q가 음수일 때. 어쨌든 0부터 3 사이에 부호가 항상 0 이하이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q가 1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이 그래프를 위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0일 때는 극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이러면 또 0부터 3 사이에 fx 더하기 q가 항상 0 이상이 되니까 괜찮은 거죠. 그럼 아까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0과 1 사이에 지금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얘를 아주 쬐끔 들어 올려가지고 0부터 1만큼 들어 올리면 이 양음의 부호가 바뀌는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버리면 0부터 3 사이에 fx가 항상향이거나 항상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만족하는 q의 최대값이 지금 1보다 작다 하기 때문에, 자, 결론은 요 녀석의 이제 극소점이 이제 2일 때 극소값을 가질 거 아니겠어, 그치? 이 높이가 마이너스 1이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런 그림이면은 q가 0과 1 사이의 숫자면은 이렇게 그림이 겹쳐지는 그래프가 될 거고, q가 딱 1이면 극소점이 x축에 접하는 이런 그림이 될 거고, q가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q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됩니다. 자, 그럼 결국은 얘가 2일 때 이제 극소값을 가질 테니까 fx는 일단 x축이랑 원점에서 접하고 3,0을 통과하는 그래프인데, 원래 최고차항의 수가 1인 경우라면은 0일 때 2일 때 이렇게 있으면은 최고차항의 수가 1이면 극값의 차가 4가 정상이잖아요. 지금 극값의 차가 1인 걸로 보아 최고차항의 수가 4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6은 4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36이죠. 곱하기 1 해서 9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잠깐만, 아니죠, 그죠? 여기가 1이 아니고 6 빼기 3이니까 3입니다. 그죠? 그럼 9 곱하기 3에서 27이군요. 네, 쏘리.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빈칸 추론은 맞는데 소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였습니다. 좀 독특하군요. 이런 문제는 좀 보기 힘든데. 자, 뭐 어쨌든 1보다 큰 실수 b에 대해서 b의 x제곱이란 그래프, 얘가 b의 x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 bx란 그래프입니다. 사실 이 두 사이의 관계는 서로 90도 회전의 관계인 건 맞는데 지금 뭐 그 성질을 쓰는 건 아니고요. 둘이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을 하면 베타가 b의 알파 제곱일 거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베타는 마이너스 로그 b의 알파가 되어서, 이건 로그식이고 이건 지수식이라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푸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에 보면 조건이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것과 이 셋을 적절하게 잘 섞어 가지고 그 기울기를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그걸 구하는 과정인데, 혼자 하라 그러면 힘드니까 얘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빈칸 추론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얘네들이 알려주는 것들은 그냥 참으로 믿으면 돼요. 그 괜히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지 마시고요. 빈칸에 들어가는 적당한 값만 찾아봅시다. 이 위에 얘들이 다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겠죠, 뭐 당연히. 예, 그러면 요 값이 0이니까 요 진수 부분의 알파 베타 세제곱은 1이고요. 아까 뭐 1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거고 m이 지금 이건데 요 녀석이 0이잖아요. 그러면 3알파가 베타하고 똑같고, 지금 알파분의 베타를 구하는 거니까 알파분의 베타는 3이군요. 그래서 가에 들어간 적당한 수는 3입니다. 얘는 됐고요. 그 다음 베타 4제곱이랑 이거랑 똑같고 그거랑 m이랑 똑같다고 했는데 m이 방금 전에 3이었잖아요. 그럼 베타 4제곱이 3이니까 베타는 3의 4분의 1제곱이겠군요. 이건 그냥 거저주는 거네요. 자, 그런 다음에 뭐 이것이 성립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이 값을 계산하라는데, 지금 m의 값이 3이었고 베타는 3의 4분의 1제곱이고 이게 3의 4분의 1제곱이 뭐 하자는 거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머리를 쓰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모는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1이고 분자는 3의 4분의 1제곱이고, 그럼 분모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에 3의 4분의 1제곱이라는 값이 이게 답니다. 그쵸? 이상하죠? 자, 질문의 내용은 PQR이 가나다에 들어간 숫자고 이걸 다 곱한다면 제곱을 하세요. 그럼 이거 제곱하면 9고 이거 제곱하면 3의 3분의 2제곱이고 2분의 1제곱이고, 얘를 제곱하면은 음수는 16으로 바뀌고 분모 9되고 분자가 3의 2분의 1제곱인가요? 그럼 이거 약분되고 얘랑 곱하면 3이니까 3 곱하기 16 48? 뭐 이런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 뭐 다 알려주거나 뭐 물어보는 것처럼 생생 내기는 그지? 자, 이렇게 20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실 좀 무난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할만했는데 이제 21번과 22번에서 고비가 와요. 21번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워, 해석하기가. 일단 fx는 최고차함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f알파와 이 식을 만족하는 알파의 최대값을 GT,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최고차함수가 1인 3차 함수를 미분한 더함수니까 얘는 3t제곱으로 시작을 하는 게 분명하고요. 거기다 마이너스 4t제곱이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가 확실합니다. 근데 나머지 양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죠. 자, 일단 편의상 이 식을 h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알파하고 ht랑 같아지는 알파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좀 어렵긴 합니다. fx는 3차함수잖아요. 뭐 대충 생긴 것이 뭐 아마도 극대극소를 갖는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죠, 아마도. 자, 그 다음에 이제 ht라고 하는 녀석은 가로축을 이제 t축으로 잡았을 때 그림이긴 할 텐데, 어쨌든 최고차함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대충 요렇게 생겨먹은 자석입니다. 이게 ht입니다. 자,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 정도 값이 t면은요, 요 높이가 ht가 되는 거고, 그 ht랑 같아지는 f알파이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가 알파가 되면서 그 놈이 gt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t가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쯤 t가 가버리면요, 이 높이가 이제 ht가 되고요, 이 ht랑 같아지는 fx의 x좌표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최대값이 gt라고 했으니까 가장 오른쪽 점이 g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t의 값이 이 곡선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다 보면 gt가 이제 아까 여기 있었으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요 극소값이랑 같은 높이를 딱 만나는 순간 여기서 갑자기 점핑해서 이 점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gt가 이제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으로 보면 요 이제 극소값일 때 그때 얘가 이제 불륜속이 나오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t가 말이죠. 이거보다 더 올라가다가 t가 분명히 극대점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gt의 값도 요 점까지는 도달한단 말이지. 그런 다음에 t가 더 증가를 해서 이쪽으로 t가 가게 되면 이제 gt의 값이 감소로 바뀌게 됩니다. 요 점의 x좌표가 이 점의 x좌표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다가 역시 이제 극소점이 되는 높이, 이때가 t가 되면은 이 값이 gt가 되긴 하는데, 이거보다 t가 더 커져 버리면 gt가 이쪽으로 점핑을 해서
이제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GT는 이거 타고 가다가 X좌표입니다. 여기서 점핑해서 이 점으로 갈아타서 쭉 올라가다가 얘랑 극대값이 같은 점에서 다시 감소로 바뀌어서 다시 점핑하고 이리로 떨어지는 식으로. 자, 이렇게 돼버리면 불연속이 두 번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 분명히 3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불연속이 한 번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렇단 얘기는 이 곡선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3차 함수의 극소값이랑 같은 높이에서 그때 이 HT라는 곡선이 꼭지점을 갖는 요렇게 생겨 먹어버리면, 자, T가 여기 있을 때 이 점의 X좌표가 GT가 되죠. 그러면서 T가 쭉 증가를 하면 GT도 쭉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T가 이 꼭지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 이 점에서 이쪽으로 점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또 T가 이제 이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잠깐 들었다가 다시 이쪽 점으로 이쪽 곡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GT가 딱 3일 때 불연속이 나온다. T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래서 요 점의 T좌표가 3입니다. 그러면 이제 HT라고 하는 녀석은 꼭지점의 X좌표가 3인 그런 최고차항수가 -1인 이차함수구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31이라는 것은 T가 3일 때 그때 G3의 값이니까 요 점의 X좌표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X좌표가 1일 때 극소를 갖는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녀석을 선생님이 지금 HT라고 잡았는데, 자, 이 높이를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t에다가 이 식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t에다가. 그럼 f'1 빼기 4 더하기 4니까 이 0이 나와버리죠. 왜냐하면 f'1이 지금 요점 접선의 기울기니까 0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h1이 0이란 얘기인데 얘가 h그래프니까 이 녀석이 가로축 t축하고 만나는 점의 t좌표가 1,0을 통과하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게 ht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꼭지점의 t좌표가 3이고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는 5가 되니까 ht는 최고차항수가 -1이고요. t-1, t-5로 인수분해가 되는 얘가 바로 h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 식에서 얘가 ht 이거 전개하면 -t제곱에 더하기 6t -5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f't는 뭡니까? 이 녀석에다 이 녀석을 빼면 되잖아요. 3t제곱에 더하기 6t고 -9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3에 t제곱 더하기 2t 3이니까 인수분해가 t 더하기 3하고 t-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f'의 값이 극대점의 좌표가 -3이구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h3의 값이 아까 m이었는데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면 4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y= 4직선하고 만난 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긴 자동적으로 -5가 되겠네요. 1대2 내분점이니까. 그러면 fx는 최고차항수가 1이기 때문에 fx의 식은 y= 4직선과 -5에서 만나고 1에서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식이 fx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질문 내용은 f2고요. f2면 7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4 해서 11이라고 하는 좀 심플한 숫자가 나왔네요. 이 녀석이 2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2번입니다. 근데 얘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요. 노가다를 띄워서 문제를 좀 힘들지만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노가다로 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항은 1이고 세 번째 항이 4인데요. 이 두 개의 규칙을 만족하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10이 되는 케이스를 찾아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처음에는 쌤도 나열을 했어요. 첫 번째 항 1이니까 요 규칙을 쓰면은 두 번째 항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즉 이게 이제 3이 될 거고, 여덟 번째 항이 4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10이 되는 녀석은 512번째 항이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 되는 걸 하나 찾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3이 4니까 그걸 또 이 식에다 대입하면은 A3은 4고, A에 2 곱하기 3이 6항이죠. 이게 5고, A에 여기다 2배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 이게 6이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7이고. 그럼 이제 역시 10이 되는 녀석은 뭐 한 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A에 얼마가 되죠? 2의 6제곱 곱하기 3인가요?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또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조건을 써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 주르륵 나오는데, 얘가 이제 문제단 말이죠. 여기다가 1을 대입했더니만
A7과 A5가 값이 같은데 그게 다 5입니다. 그 다음에 A3이 4잖아요. 그러면 이게 3집어 넣게 되면은 A15하고 A13하고 값이 같은데 그게 전부 다 7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A2가 아까 전에 2였으니까 여기다 2를 대입을 하면은 6이 될 수 있는 숫자가 A11과 A의 9항이 6이고, 그치? 그 다음에 A3이 어디냐? A3이 4였잖아요. 그럼 이것도 A3을 집어넣으면은 그럼 8이 될 수 있는 숫자가 3 집어넣어서 A15, 그 다음에 이거랑 A의 13, 뭐 이렇게 값이 돼. 이런 식으로 쭉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10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과연 몇 번이나 되는지 이렇게 세서 푸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 같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을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순방향으로 나열해서 안 될 때는 역방향으로 나열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역방향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관심사는 몇 번째 항이 10이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10이 되는 녀석이 과연 몇 번 나오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이 식을 2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10이 나오려면은 자, 그 앞에 녀석이 1번식을 적용할 거면은 9가 되는 숫자가 나오면은 그 다음 항이 10이 되겠죠. 2번식을 적용할 거면은 이게 값이 10이 되려면은 그 앞에 항이 뭐가 돼야 되냐면 6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이 만약에 뭐 A 100번째 항이다 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A 100이 6이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을 써서 여기에 6이 들어가서 10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여기에 403번째 항하고 401번째 항하고 해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규칙이 위의 녀석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한 개인데 밑에 녀석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두 개라는 거죠. 그래서 6이 나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은 다음에 거기다 두 배를 해서 9가 나올 숫자에다 한 배를 해서 더해주면 10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된다 이거예요. 자, 또 계속 한번 가봅시다요. 9가 나오는 경우면 그 앞에 녀석이 1번식을 적용하면 8이 될 거고 2번식을 적용하면 5가 되겠죠. 또 계속 가봅시다. 자, 8이 나오는 경우면 1번식을 적용하면 7이 될 거고 2번식을 적용하면 4가 될 겁니다. 자, 이제 4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이상 2번식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첫 번째 항이 1이기 때문에 음수는 절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3, 2, 1 이렇게 가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4 이하의 숫자가 나오면 여기 스톱을 할 거고요. 이제 7은 아직도 멀었죠. 6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6은 다시 또 5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그지? 5는 4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자, 근데 이거 한번 나열을 했기 때문에 요 녀석은 이거랑 똑같잖아요. 4가 되거나 1이 되거나 그 다음에 6이 나오는 경우는 이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5가 되거나 2가 되거나 이렇게 될 건데 이 위에 것들을 이제 세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여기 나오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세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세보겠습니다. 4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여기 A1에 1에서 여기 1씩 더해가지고 되는 4가 있고요. 그러니까 A1이 1이면 A2가 2고 A4가 3이고 A8이 4죠. 요 녀석도 4지만 A3도 4입니다. 그래서 4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무조건 2개입니다. 요 놈이 2개입니다. 2개. 근데 1이 될 수 있는 숫자는 A1밖에 없단 말이죠. 1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여기서는 개수가 똑같고 요 놈은 2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2개에다가 1을 2배해서 5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여기서 5가 될 수 있는 숫자는 4개입니다. 4개. 그 다음에 이쪽에 2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어차피 1개죠. A3이 지금 4기 때문에 A1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4개고 여기가 1개니까 6이 될 수 있는 숫자는 4개에다가 1을 2배해서 6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그리고 3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역시 4보다 작기 때문에 1개밖에 안 되고요. 이게 6이고 이게 1이니까 얘는 6 더하기 1 곱하기 2가 돼서 8이 됩니다. 8개가 되고요. 그 다음 이건 4니까 아까 4면 몇 개였냐면 2개였죠. 무조건. A1에서 넘어가서 4가 되는 거랑 A3하고 이렇게 2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2개, 그 다음에 요 8개니까 얘는 8 플러스 2가 2번 해서 12개가 되고요. 1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5는 아까 이 조합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4가지입니다. 이게.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럼 9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2개에다가 4가지를 2배해서 8개, 20개가 나오게 되고요. 6은요, 이 조합이랑 같습니다. 아까 6이 될 수 있는 가지수가 6개 있단 말이지.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10이 될 수 있는 숫자의 가지수는
20개에다가 6개를 2배해서 32개가 나올 수 있는 식이 가지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추론해서 풀지 않고 나열해서 푸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볼 때는. 근데 이 추론도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죠? 자, 근데 얘가 최근 유행은 좀 아니죠?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틀려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공동 사전문항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어요.